나를 놀라게 만든 어느 할아버지의 한마디. 어느 날인가 한 할아버지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우리 집 마당에 있는 모과나무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서 그러는데 선생이 혹시 와줄 수 있나 해서 전화했소. 목소리가 다급해서 금방 가봐야지 했지만 일정이 맞지 않아 할아버지를 뵙게 된 것은 며칠이 지나서였다. 그런데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나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분명 나무 상태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셨는데 내 앞에 서 있는 할아버지는 앞을 못 보는 시각 장애인이셨기 때문이다. 할아버지는 나무 상태가 안 좋다는 사실을 어떻게 하셨을까? 내 머릿속은 놀라움과 혼돈 그 자체였다. 하지만 불쑥 그 질문을 드리면 혹시나 실례가 될 것 같아 우선 모과나무 상태를 보러 갔다. 상태는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모과나무 밑동엔 대못이 박혀있던 자국이 흉하게 남아있고 그 위로는 사람의 이름도 새겨져 있었다. 누군지 몰라도 이름을 새기면서 얼마나 나무를 괴롭혔던지 그 주위가 시커멓게 썩어가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걱정이 되는지 계속 주위를 맴돌며 내게 물으셨다. 선생, 나무를 살릴 수 있을까요? 시간은 걸리겠지만 아주 늦은 상태는 아니었다. 치료하고 잘 보살펴주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말씀드리자 할아버지의 표정이 그제야 비로소 밝아졌다. 응급 치료를 마치고는 할아버지께 모과나무를 보살필 때 유의할 점들을 알려드렸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나무에 각종 상처를 낸 것은 먼저 살던 집주인과 그의 아이들이었다. 모과나무가 그들에게는 정원을 구성하는 하나의 장식품이자 놀잇감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왜 멀쩡한 나무에 대못을 박고 이름을 새기겠는가. 할아버지는 손으로 나무를 만져보다 대못을 발견하고는 얼른 못을 뺐지만 여기저기 상처가 많은 것 같아 걱정이 되었다고 하셨다.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여쭤보았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어르신은 어떻게 나무 상태를 그렇게 잘 알고 계세요? 혹시 누가 옆에서 가르쳐 준 건가요? 할아버지는 싱거운 질문을 한다는 듯 내 쪽으로 고개를 돌리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걸 왜 몰라? 관심을 가지면 다 알게 되는 거지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너무 당연하고 옳은 말이기 때문이다. 나무의 상태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도 관심이 없으면 나무가 다 죽어가도 모른다. 심지어 나무가 거기에 있었는지도 몰랐다는 무심한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다. 할아버지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은가? 안 보인다고 보지 못하는 게 아니다. 본다고 다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진정으로 보는 것은 마음의 문제이고 관심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관심이 없으면 나무가 바로 옆에 있어도 있는 줄 모른다. 어떤 존재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것은 그것이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과 같다. 나에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보고 있어도 보이지 않는 것이다. 나무에 장난을 치는 사람들, 나무가 썩어 들어가도 그냥 방치하는 사람들을 보면 화가 나다가도 할아버지의 말씀을 되새기며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된다. 나 또한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소중한 존재는 없는지 돌아보게 되는 것이다.